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낯선 노인의 모습에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엔 나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못 본 척 지나치고 자녀들과의 대화는 갈수록 짧아지기만 합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싶은 서운함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기도 하지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는 공포, 그리고 나이 듦이 곧 초라해짐이라는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은행 창구에 앉아서도 문득 사람들이 나를 귀찮은 노인으로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진짜 이유는 세월의 주름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속마음만 진실하면 됐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타인에게 바라는 존중은 사실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대충 입어도 돼. 집에만 있는데. 세수 좀 안 하면 어때라는 생각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관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뇌에 끊임없이 주문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 리 없지요. 아침에 일어나 구겨진 옷 그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머리를 빗지 않고 거울도 보지 않는 것, 이런 작은 무너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 존재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저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했구나 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했던 희생에 대해 보상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집안을 위해 뭘 얼마나 했는데 라는 생각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보상 심리에 매몰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과 서운함만 늘어놓게 되고 결국 품격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거나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외모와 태도에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의 현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 인생의 행복은 내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였음에도 매일 아침 자신을 다스리는 규칙을 지켰지요. 그에게 단정함이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치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황제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지위 때문에 더욱 그는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정무에 시달릴 때도 그는 자신만의 루틴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극복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이때 단정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이 아니라 나태해지려는 본능과 싸워 이기는 고귀한 투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제 됐어, 편하게 살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 편함은 곧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독일의 또 다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기라고 했지만 그 고독이 초라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아니 혼자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단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단정하게 가꾸는 루틴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자 세상에 내보이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외적인 단정함과 내적인 품격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고리입니다. 옷깃을 바르게 여미면 자연스럽게 등이 펴지고 등이 펴지면 마음도 당당해집니다. 반대로 구부정한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도 구부러집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인생 전체의 방향이 바뀝니다. 정약용 선생은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책을 읽고 몸을 단정히 하는 규칙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위대한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변화를 꿈꿀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지만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첫째,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으십시오. 구겨진 티셔츠나 무릎 나온 바지는 당신의 마음까지 구기게 만듭니다. 집에만 있을 예정이라 해도 외출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잠옷 차림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옷을 갈아입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둘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신만의 품격 루틴을 만드세요. 구두를 닦거나 손톱을 정리하거나 책상을 닦는 일처럼 사소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는 반드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는다. 저녁 7시에는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둔다. 이런 작은 규칙들이 쌓이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 리듬이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줍니다. 특히 거울을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초라해 보인다면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거울 속에 내가 단정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실천하십시오.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비굴해집니다. 자녀들이 고마워하기를, 이웃들이 인정해주기를, 사회가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단정함을 선택하는 순간 기묘한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나는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나를 귀하게 대접할 거야라는 다짐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자신감은 향기처럼 퍼져나가 타인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누가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그 본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면 남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넷째, 하루 10분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내려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읽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시간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성역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여전히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가 전화를 해도 손주가 찾아와도 이 시간만큼은 지키십시오. 그것이 품격입니다. 다섯째, 말을 아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꾸 과거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세상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늘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품격은 떨어집니다. 정말 필요한 말만, 정말 가치 있는 말만 하십시오. 침묵도 품격입니다. 아니,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품격입니다. 쓸데없는 불평과 푸념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한마디나 지혜로운 조언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여섯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좋고,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것도 좋고, 시 한 편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뇌가 활동하면 몸도 따라옵니다. 배우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반짝입니다. 그 반짝임이 당신을 젊게 만들고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배움입니다. 일곱째,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처음엔 어렵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다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창밖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감사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세월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덟째,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등을 펴고 턱을 당기고 어깨를 펴십시오. 자세만 바꿔도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당신을 더 늙어 보이게 만들 뿐 아니라 실제로 건강도 해칩니다. 바른 자세는 건강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당당하게 만듭니다. 거울 앞에 서서 바른 자세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는다고, 명품 가방을 든다고 품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품격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당신의 손길에서 태어납니다. 세탁한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품격이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를 위해 나를 가꾸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예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법칙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세상도 조심스럽게 나를 대합니다. 무너진 노후를 다시 세우는 힘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지켜낸 단정한 루틴 속에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갑자기 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옷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정갈한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빛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꼭 지키고 싶은 자신만의 작은 루틴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까? 매일 저녁 다음날 입을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하루 10분 차 한 잔을 마시며 명상하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떠오른 그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품격 있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